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혹시 TVN 이서진의 뉴욕 보시나요? 코로나로 1년 넘게 집콕을 하고 있는 저의 삶의 낙은요, 랜선 여행입니다. 미국 뉴욕대 출신의 뉴요커 아니고 올드요커 배우 이서진의 추억을 따라서 뉴욕 여행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여행은요, 급박하게 도장 찍기 하듯이 리스트를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차림으로 추억의 가게를 방문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전이랑 바뀐 모습도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석구석 맛집도 소개해줍니다. 눈부신 타임스퀘어, 인피니트 풀까지 갖춘 찜질방, 서진이의 대학생 시절 단골 펍, 길거리 핫도그를 보고 있으면 정말 여행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여행 갈 수 있겠죠? 네, 1970년 당시 미국은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마약, 퇴폐, 음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아수라장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요,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환각에 빠져서 휘청거리고,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마음 둘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온갖 범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만큼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점점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 미국 7개 도시의 순회 강연을 다니시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이 미국의 약점을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전쟁의 굶주림 속에서 살아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감히 미국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냐라고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참부모님을 해치려는 움직임 또한 많았습니다. 살해 위협이 많아서 자녀님들이 경호원 없이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온 작은 눈의 남자가 벌이는 순회 강연이 날이 갈수록 화제가 되었고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어요. 물질 사회보다 참사랑과 자아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슈가 되고 나니까요, 미국 내 40개 도시의 순회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아주 큰 대회 2번을 열게 되는데요,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30만 명의 청중들이 모인 모니먼트 대회. 이 대회에서 하늘 부모님이 원하는 가정과 국가는 인종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미국이다 라고 연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살해 위협과 협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탄유리를 앞에 놓은 채 연설을 펼치셨고, 행사장에서는요, 총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강연을 펼치셨는데요, 미국의 카터 정부와 공산주의 의원들은 날로 인기가 많아지는 참부모님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의혹 1.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에게 로비 자금을 줬다. 의혹 2. 문선명 한학자 부부는 한국중앙정보부의 미션을 수행하러 미국에 왔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요, 탈세 혐의가 있다고 법정에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미국은요,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종교활동 계좌를 사용하는 관습이 있어요. 이 통장의 이자로 3년간 7,300달러를 받았는데 이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뉴욕 경찰청이 기소를 합니다. 7,300달러, 지금 환율로는 한 816만 원 정도네요. 미국 국세청에서는요,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결론이 납니다. 혐의 없음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법정에 출두하고요, 이 과정에서 징역 18개월과 벌금 25,000달러를 선고받습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유죄가 선고되자 오히려 미국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라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달라 라고 의견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형은 결국 그대로 확정되고 맙니다. 탈세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무서운 성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덴버리 교도소로 가십니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남편과 아버지의 등을 보는 가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버님께서 들어가신 그 문을 열고 되돌아 나올 것 같은 마음에 모두 교도소 입구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같이 온 사람들을 다독여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날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영원한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 대신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웃으면서 덴버리로 향하던 아버님을 보시고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20일 밤 10시에 이스트 가든을 출발해서 덴버리 교도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마음먹어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도착할 시간에 보일 만한 장소에 미리 마중 나와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운 마음에 환한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지만 언덕길을 내려올 때는 눈물이 쏟아질까봐 바라보지 못하고 손만 흔들어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위하여 살라. 자신의 희생을 넘어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댐버리 정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서 6개월 감형을 받고 13개월 만에 출감하셨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다음에는요, 워싱턴에서 출감 환영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기독교의 목사 1,700명이 참석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에는 민족과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찾아온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출감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외쳐도 미국에서 더는 문제 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참부모님의 댐버리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생겼는데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신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해서 위하여 살아야 한다.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도 멀리 바라보면서 설계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분쟁 지역이나 빈부격차,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만의 추억의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놀이터, 분식점, 문방구 어디든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